제가 투자 실패의 원인으로 경제의 흐름을 볼 줄 몰랐다. 그래서 경제 기초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경제 공부 그거 소용없다는 댓글이 참 많이도 달렸었어요. 이제야 공부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느냐? 네가 공부한다고 경제 전공자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학자들도 돈 못 번다더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었죠. 하지만 정작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경제학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수요 공급의 법칙을 정리한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경제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제학은 일면에 있어서는 부에 관한 연구이지만 보다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 관한 연구다라고요. 또한 맨큐의 경제학으로 잘 알려진 그레고리 맨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는 살아가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책 난처한 경제 이야기 시리즈의 저자 송병건 교수는 이렇게 썼어요. 경제는 교환의 합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그 모든 과정이 상품의 교환이라고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상품을 교환하면서 살고 있고 경제를 알건 모르건 간에 이미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재테크와 투자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체 내가 왜 실패한 걸까? 그 이유를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돈을 빨리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책을 읽으면서 역시 경제 공부는 당장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는 않는구나. 애초에 그런 목적의 공부는 아니구나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을 읽는 눈, 그 속에서 현명하게 의사결정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고 정말 꼭 알아야 하는 거라고 해도요. 경제 공부라고 하면 마냥 돈 할 것 같고 막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고 계산적이고 속물적이고 어려운 숫자와 용어들로 복잡하기만 할 것 같아서 지레 겁이 나잖아요. 실제로 신문에서 경제 기사만 좀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경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책이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경제 이야기 시리즈 일명 난처한 경제 시리즈입니다. 제가 3권이나 들고 나오니까 약간 시겁하셨을 수 있는데 이 책이 총 5권의 시리즈로 기획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3권까지만 나온 상태거든요. 저는 이렇게 1, 2권을 다 읽고 3권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책을 읽다 말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책은 경제의 역사, 경제사를 바탕으로 바로 우리 같은 초보자와 대화하듯이 책이 쓰여 있는데요. 경제의 생문외한인 왕초보가 던지는 그 질문과 의견들이 너무 내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경제에 관한 책이 그렇듯이 경제학자, 전문가가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말을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초보 입장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제 개념이나 용어 같은 걸 보면 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 결정을 왜 이렇게 한 거지?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입식 교육 방식은 이해 못하겠으면 일단 외워 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후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기한 지식은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게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난처한 경제의 저자인 송병건 교수님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사로 박사학위를 하셨대요. 그래서 경제 용어의 의미만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왜 이런 경제 개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사건들을 거치면서 현재의 모습까지 변화해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폭이 정말 넓어요. 예를 들어서 왜 지능도 높고 체격 조건도 좋았던 네안데르탈인은 쇠퇴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측면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는 어떤 경제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지 등등 역사와 사회적 사건들 뒤에 숨어 있는 돈과 욕망에 얽힌 이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경제라는 게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훨씬 재미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어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벌써 약간 싫은 기분이 들지만 잠시만요. 이 환어음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블라블라블라. 이게 정의라는데 정의를 읽어도 모르겠죠. 아니 사람 머리 복잡하게 이런 건 대체 왜 만들었나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메디치라는 가문의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환어음 하다가 뜬금 메디치 싶은데 저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미술사를 배우면서 그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의 막강한 후원자로서 메디치가의 이름을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요. 대체 이 메디치 가문은 어떻게 했길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난처한 경제 이야기 2권을 읽다 보니까 환어음을 설명하면서 메디치 가문이 나오는 거예요. 16세기에요. 화폐는 지금처럼 종이로 된 명목 화폐가 아닌 금화나 은화같이 실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귀금속이었는데요. 먼 나라들 간에도 국제 무역이 시작되면서 상인들이 직접 금은보화를 싸들고 다니면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무겁고 도둑을 막기가 일쑤였던 거예요. 그 위험과 불편함에 학을 띈 지오바니 드 메디치가 유럽 전역에 환전소를 세워서 상인이 직접 금화를 들고 먼 타국까지 가는 대신에 가까운 곳에 있는 메디치가의 환전소에서 대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어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환어음을 활용한 은행업으로 막강한 부를 쌓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르네상스 예술이 꽃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환어음이라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듣고 나니까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지 않아도 억지로 뜻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그 개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경제 용어나 제도는 어떤 낯선 이론에서 튀어나온 뜬금없는 외계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현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 풍요롭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에서 비롯되어서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씩 만들어지고 발전해 온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늘 해오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해오던 방식을 바꾸고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면서 의견을 조율해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인류가 이루어온 번영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참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이 세계는 헤쳐나가야만 할 문제투성이인 곳이지만요. 그렇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용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노력한 끝에 이루어낸 성취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를 역사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는 책이라면 재미는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유독 제가 따뜻한 경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난처한 경제 이야기 1권 기본편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나 양팔저울을 가지고 태어난다. 각자에겐 각자의 합리성이 있다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경제를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에는 나와 다르게 사고하는 타인도 포함됩니다. 타인이 처한 입장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가진 욕망의 합리성을 인정한다면 이제껏 보지 못한 세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단일성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잖아요. 나와는 다른 의견, 좀 특이한 생활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비난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성이라는 기준은 어떤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래요. 시대에 따라서도 변해왔고
있고 각자가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내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타인의 삶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걸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면 내가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훨씬 넓어지고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도 더 넓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스켓 홈메이드 머니. 사실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참 말이 쉽죠.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개인이나 가족, 친족같이 소규모의 사람들로 할 수 없었던 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나 국가처럼 이 사회적인 조직이 커져왔고요. 경제적 조직의 규모 역시 내가 쓸 걸 내가 생산하는 자급자족 가내수공업형에서 나뿐 아니라 타인의 욕망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분업하고 협력하는 사업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국가 간의 교역을 통해서도 분업하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상호작용의 그물망이 점점 커지고 촘촘해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만은 살아갈 수 없는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꼭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 낯선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겨내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협력하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난처한 경제 시리즈에서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훨씬 더 넓은 세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절대로 한쪽 측면만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각도로 바라보게 해주고요. 또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제서를 읽고 있는데도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 세상이 한층 살아볼 만한 곳?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도 좀 들게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자이신 송병건 교수님을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경제 공부라는 게 한층 의미 있어지고 또 경제 이상의 배움을 얻는 경험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가장 쉬운 경제 기초서로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 1위를 추천해 드렸었잖아요. 이 책이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용어와 상식들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이렇게 펼쳐서 훑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면 난처한 경제 이야기 시리즈는 역사의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 책에 나왔던 경제 용어와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알아가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에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읽히기는 난처한 경제 이야기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다만 특성상 이 책처럼 많은 경제 용어와 상식들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에서는 최진기의 경제 상식을 먼저 읽고 두 번째로 난처한 경제 이야기 1 기본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순서를 이렇게 정한 거는 먼저 기본 개념을 한번 쫙 훑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최진기의 경제 상식이 아무리 쉽게 쓰였다고는 하나 챌린지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 개념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빡셌는데요. 이렇게 상식을 한번 훑은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 책으로 난처한을 읽을 때 훨씬 술술 읽히고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두 책을 어떤 순서로 읽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책들을 비교하면서 읽어본 결과 이 두 책 모두 경제 왕초보가 읽기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렇게 저는 요즘 경제 기초서들을 읽어나가고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기사와 경제 지표들도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경제 기초 체력을 열심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걸 얌체같이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게 된 방법과 경험들을 구독자님들께도 나눠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왕초보도 혹은 저처럼 투자를 해봤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경제와 만나서 친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어떻게 해야 세상의 파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자산을 키우고 지키는 튼튼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각자가 마음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응원하고 있어요. 혹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랜선 너머 어딘가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영상 좀 자주 올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업로드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봤는데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반짝반짝한 최고로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